씨. 우와. 이 자리야. 근데 일로 못 내려가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보고 여기 안 걸리게. 계속 들어가. 여기로 들어간다 하면. 총무님 이 커피 하나 드셔요. 가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자,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초대박 조항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와 마리수의 붕어를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곳은 아산에 위치한 송악저수지입니다. 이곳은요 그 중상류 포인트입니다. 네, 송악지 유국권 산밑 포인트인데 여기가 그냥 진입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산 밑이기 때문에 직벽이라. 그래서 장화를 신고 조금 걸어 들어가서 수중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좌대와 장화를 다 세팅을 해서 이제 걸어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포인트는 위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낚싯대는 사용하기 힘듭니다. 나무가 좀 거시기 하네. 자, 요런 거를 잘 확인하고 좌대를 얼마만큼 안으로 밀어 넣을지 이런 거를 체크해서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노지 낚시는 항상 이 포인트를 어떻게 선정하고 좌대 설치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해야 그날의 대박 조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좌대를 조금 많이 밀어 넣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나무도 있고, 특히나 이 송악저수지 같은 계곡지는 낚싯대가 좀 길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자, 좌대를 좀 밀어 넣었죠. 그리고 좌대 뒤에 베란다를 설치를 해서 안정적인 낚시를 추구합니다. 자, 이 포인트 선정부터 굉장히 그 노지 낚시에서 필요한 센스가 나와줘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좌대를 좀 밀어 놓고, 아마 지금 제 눈찜작으로 봤을 때 21척은 너무 긴 것 같고 18척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아요. 21척은 위에 나무에 무조건 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좌대를 최대한 밀어 넣는 거고요. 자, 모든 세팅을 아주 천천히 차근차근 끝내고 좌대 위로 올라가 봅니다. 자, 이제 진짜 봄입니다. 낮 기온이 거의 13도까지 올라가는, 하지만 아직까지 밤 기온은 차갑습니다. 올해 많이 늦어요. 원래 같으면은 지금쯤 상류에서 고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상류는 조항이 뜸하고요. 자, 중상류권에서, 자, 오늘 아산의 송악저수지 왔는데요. 지금 원래 시기라면은 상류에 고기가 벌써 붙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좀 날씨가 추운 관계로 고기들이 많이 빨리 조항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류에서 좀 내려와서 이 아래쪽에 산 밑에인데요. 여기서 며칠 전에 몇 마리의 얼굴을 봤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첫 수중전을 했는데, 왜냐면 여기가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완만하게 위에 지금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앞으로 나가야 그나마 18척이 좀 안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앞으로 나왔는데, 여기가 낚싯대가 길수록 좋은데 21척을 하고 싶은데 위에 나무 때문에 지금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좀 한번 해보고, 혹시나 안 걸리면 21척으로 해보고요. 안 되면 18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기가 나올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꽝을 치더라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21척을 한번 꽂아볼까? 근데 100% 걸릴 것 같은데 18척도 간당간당한데 지금 보니까 21척은 무조건 걸려요. 와, 18척이 딱 안 걸리네. 어쩔 수 없네 이거. 노 초이스다, 노 초이스. 합지를 열심히 하는 걸로.
제 예상이 맞았죠. 네, 18척이 최장척입니다. 뭐 제가 좌대를 좀 밀어 넣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조용히 낚시하면 네, 충분히 좋은 붕어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떡밥은 호사마 레시피로 하겠습니다. 뭐 전천후 떡밥이고 특히나 이런 봄철에 아주 좋습니다. 바닥에 대는 낚시부터 바닥에서 띄우는 낚시까지 모두 가능한, 그리고 내가 손물, 손압으로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목내림 속도나 또 붕어들의 예민함에 맞춰서 조절해서 먹일 수 있는 떡밥. 네, 아주 좋죠. 자, 저렇게 해가지고 공기를 다 빼고 좀 이렇게 뭐랄까 단단한 것 같지만 잘 풀리게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올라운드 무쿠탑 10분대 정도의 찌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역광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 찌로. 조용히 낚시를 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조용히 하면 나옵니다. 자, 목줄 길이는 네, 45에 55, 윗바늘 8호, 아랫바늘 7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바람이 좀 멈춰야 되는데. 오늘의 관건은 북서풍, 강한 북서풍 맞바람입니다.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찌의 부력도 중요하고 낚싯대의 탄성도 중요합니다. 투척의 기술도 중요하고요. 요것만 잘 해내면은 같은 자리에 일정하게 들어갔을 때 수심은 거의 한 3m 가까이 나오네요. 3m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수심인데 낚시하기 굉장히 딱 알맞는 수심층이고 좋은 포인트인데 이거 고기가 나와줄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자, 미리미리 낚싯대를 들었을 때 어디까지 닿는지 확인해 놔야 이따 고기를 잡았을 때도 안정적으로 랜딩할 수 있습니다. 대류가 왼쪽으로 많이 흐르네. 자, 바닥 대류가 좀 빨리 흐르다 보니까 바닥에도 걸리네요. 아니, 안 걸리다가 왜 또 걸리냐. 붕어들아, 좀 들어와라. 맛있는 밥을 준비했단다, 얘들아. 이렇게 살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살치가 나와줘야 붕어가 나오긴 하는데, 자, 이렇게 바닥이 지저분한 곳에서는 굳이 두 바늘을 다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한 바늘 닿기 정도로 해서 걸림을 최소화하고 붕어의 입질을 기다려 봅니다. 붕어는 들어오면은 네, 두 바늘이 바닥에 닿았던 한 바늘이 닿았던 입질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맞춰 나가는 거죠. 자, 대류가 굉장히 빠르죠. 네, 되돌림. 오, 자, 건드림 나오죠. 자, 강단 있게 박아주는 입질이 나와주면 저는 거의 90% 확신합니다. 붕어라고. 지금 바늘도 크고 밥 사이즈도 크고 살치는 입질을 하긴 하지만 강단 있게 찍어주진 않습니다. 자, 기대하시죠. 오늘의 낚시 대박입니다. 자, 바닥에 한 바늘 닿았다가 이제 윗바늘이 조금씩 살살 풀리는 정도의 상황인데, 우와, 와, 좋아. 아, 바로 이 맛이지. 몸인가 보다.
야. 네. 와, 이 잉어냐? 와, 잉어인가 이거? 뭐냐 이거? 떡이 크다 커. 대떡이네. 와, 엄청 크다. 와, 이런 애들 있어? 우와, 뭐냐 이거? 와. 우와, 사이즈 봐. 와, 이런 애들이 나온다고? 와, 엄청납니다. 네, 제 예상과는 다른 어마어마한 붕어. 사이즈가, 와, 통학이 점점 사이즈가 커지네 이거. 바닥에서 조금 뛰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닥도 지저분한데 고기들이 대류가 심해서 그런가 바닥에서 입질도 잘 안 하고, 이렇게 띄워서 하는 낚시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쉽지 않고. 근데 지금 고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쯤에서 건드리다가 딱 먹는 게 베스트고, 근데 지금 활성도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 거기서 건드리다가 훅. 아니. 아, 대류. 너무 흘리면 안 돼. 너무 대류를 흘리면은 고기가 집어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흘리는 건 안 좋고. 거기서 먹어야 돼. 거기에서 반경 30cm 내외 안에서 먹어줘야. 뭐냐, 입질이냐? 아이씨. 와, 대류가 너무 빠르다. 대류가 너무 빨라요. 자, 내려가서 바닥에 닿을 때쯤에 입질. 거기야. 아니면 지금. 우와, 그렇지, 그거거든. 어우, 좋다. 어우, 사이즈들이 좋아. 어우, 야. 와, 다 대떡이네 이거. 큰일났네. 우와. 큰 놈들만 들어와 있구나. 그러니까 예민하지. 우와. 다 37. 거의 바닥에 안착될 때쯤에 들어오는 입질 위주로 챔질을, 대류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붕어들이 지금 고기에서 먹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대류 반대 방향으로 찌를 세워서 지금 그 건드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대류가 빠르면서도 붕어들이 바닥에서 살짝 떠 있는 낚시에서는 이런 패턴이 중요한데 지금 계속 그게 먹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전북내림.
대류 반대 방향에서 찌를 세워서 대류를 타고 모기가 내려올 때 내가 원하는 가운데쯤 왔을 때 딱 때리는 그거. 거기에 집어를, 지금 대류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를 시키지 않으면 낚시가 힘듭니다. 지금 고기가 이제 점점 그 곳에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고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금 붕어들이. 자, 지금 바닥에서 제가 한 10cm 띄워서 낚시를 이제 하는 걸로 바꿨죠. 한 마리 잡고 나서 이제 층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대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템포 있게 큰 밥으로 계속 낚시를 해주지 않으면 붕어를 못 잡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게 바로 붕어의 층을 찾아서 명확하게 그 붕어가 먹는 패턴을 찾아가는 낚시. 아주 강한 바람과 강한 대류 가운데서도 이것도 덩어리네. 와, 전부 덩어리네. 전부 덩어리.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와, 전부 덩어리야. 전부 덩어리. 어휴, 엄청납니다. 와,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와, 미치겠다. 자, 지금 계속 맞바람, 강한 북서풍이 하류에서 상류로 불어오고 있지만 이 바람이 굉장히 좋은 바람입니다. 붕어의 층만 잘 찾으면, 네, 그리고 붕어가 움직이는 그 층과 그 다음에 대류의 대응,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면 지금 충분히, 네, 붕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붕어들이 사이즈가 커서 지금 좀 예민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잘 맞춰줘야 먹습니다. 그냥 바닥에 안착돼서 바닥에 안착돼서 기다렸다 탁 먹는 이런 낚시가 아니고, 바닥이 지저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붕어들이 지금 바닥에서는 입을 안 대요. 예. 그래서 대류를 태워서 가다가 목내림 거의 끝날 때쯤에 딱 들어오는 그 입질, 바닥에서 살짝 다을랑말랑 살짝 떠있는 그런 느낌으로 낚시하지 않으면 붕어를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게다가 지금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노지 낚시에서 이 고부력의 찌로 하는 낚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심은 2m 7, 80밖에 안 되지만 고부력으로 붕어의 그 입질을 유도하고 이런 대류와 바람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찌를 잘 써야 되죠. 자, 저렇게 피라미들이 같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밥 사이즈를 절대 줄이면 안 됩니다. 큰 밥을 던져서 큰 밥에 어필시켜서 따라 내려와서 바닥에 안착되기 직전에 먹는 그 입질을 유도해야 되는 거고, 대류의 반대 방향으로 던져서 항상 똑같은 자리에 찌를 세워서 대류를 태워서 같은 자리에서 회수하고 입질을 받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낚시는 한 마리 두 마리밖에 못 잡습니다. 특히나 바닥에 대고 하면은, 네, 정말 못 잡는 낚시입니다. 바닥에서 입질을 하지 않거든요. 자, 지금도 목내림 거의 끝난 상태에서 저게 사라집니다. 그쵸? 요 입질입니다. 네. 큰 밥을 그냥 한 방에 먹어버리는, 네, 바닥에 거의 닿기 직전에. 사이즈 좋다. 이렇게 패턴을 찾아버리면, 와, 저 호사마, 네, 저 호사마입니다. 이렇게 패턴 찾으면 그날은 타작하는 날이죠. 너무 좋습니다. 오우, 이런 붕어가. 자, 지금도 대류 반대 방향으로, 바람 반대 방향으로 큰 밥으로 목내림 시켜서, 자, 딱 한 목 정도 나오게 맞춥니다. 지금 바닥에서 살짝 떠 있거든요. 한 3, 4cm 정도. 이랬을 때 그 남은 큰 밥을 그냥 한 목이 훅 들어가죠. 네. 전형적인 이 계곡지, 노지, 그리고 댐에서 볼 수 있는 떡붕어의 전형적인 파워풀한 입질.
특히나 사이즈가 큰 붕어들이 보여주는 큰 밥을 큰 입으로 삼켜버리는 입질. 요 패턴, 네, 이거는 정말 느껴본 사람들만이 압니다. 정말 짜릿합니다. 네. 자, 저렇게 랜딩할 때 위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아니면 걸리거든요. 자, 그날은 저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팅하지도 않았고요. 진짜 겁나 크네. 와. 이런 포인트에서 자칫해서 붕어를 걸었다가 팅을 하고 이러면 뒤에 그냥 걸리면 원줄 다시 묶어야 됩니다. 네. 모든 게 좀 섬세하게 맞아야 야야. 재미있는 낚시가 되는 그런 포인트. 하지만 나오면 대박. 돼서 거기서 먹내림 되다가 들어오면 베스트인데 그러진 않을 거고, 바닥에 거의 닿을랑 말랑 할 때쯤에 그렇지. 바로 이거죠. 네. 제가 의도한 대로 딱딱 나와주죠.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자, 이 자리에서 전날 그 전날 하셨던 분들은 뭐 많은 마리수를 하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막 나와요. 막 나와. 패턴을 잘 잡지 못하면 뭐 몇 마리로 끝나는 낚시. 죽여줍니다. 와. 하지만 제대로 패턴을 잡고 그에 맞는 낚시를 해주면 대박 나는 낚시. 자, 굉장히 바람이 강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류와 바람을 즐기면서 부지런한 낚시, 큰 밥으로. 자, 지금도 한몫 나와 있죠. 저게 사라지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네. 절대 대류에 이 그 밥을 흘려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저런 입질 안 나옵니다. 힘 좋다. 왜냐하면 집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밥을 타고 옆으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큰 밥으로 계속 같은 자리에 템포 있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마리수가 가능합니다. 손맛이 와, 힘 좋다. 그만 달려라. 와, 죽겠다 야. 힘이 너무 좋아요. 뭔 힘이 정확하게 먹었는데도 그냥 막. 장난해. 어휴, 대떡이요. 이야,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 조항입니다. 발 아파. 죽여준다, 죽여줘. 고기들이 이쪽으로 올라타 버리네. 자, 아직까지는 상류에 많이 올라가지 않고 이 중상류권 3m 정도 되는 수심층에서 붕어들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무래도 춥고 지금 물에 손을 넣어보면은 물이 굉장히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떤 붕어들의 입질이 이런 곳에서 많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자, 목내림 깊이 됐다가 되돌림 나오다가 사라지는 찌. 뭐 바람이 불어도 나한테 걸리면 뭐 끄덕없죠. 초대박 조항. 너무 좋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짜릿함. 네, 이 맛에 이 붕어 낚시, 떡붕어 낚시 합니다. 힘이 18척으로 37, 38 저런 빨래판 떡붕어들을 꺼내보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낮에 제가 좋아하는 낮낚시에. 너무 좋다. 포인트도 너무 좋잖아요. 나무 밑에서, 산 밑에서. 어우, 야, 힘이 왜 이렇게 좋아? 힘이 너무들 좋아요. 힘이. 와, 전부 덩어리.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붕어의 층을 찾아서 저렇게 딱딱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떡밥도 잘 써야 됩니다. 힘들이 장사요, 힘들이 장사. 팔 아프다. 호사마 레시피로 풀림을 가져가면서도 유지력까지 같이 주는. 자, 보시면은 저렇게 오아세 구간에서의 입질은 잘 후킹이 되지 않죠. 아직까지 그 정도의 활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목내림이 돼서 바닥에 거의 닿을랑말랑 할 때 거기에서 큰 밥을 먹는 입질이라 따라 내려와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은 떡밥의 풀림과 유지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도 보세요. 건드림이 있다가 바닥에 거의 안착될 때쯤에 건드리다가 훅! 이거거든요. 요 패턴이 정확하게 먹힙니다. 이거 아니면은 안 나옵니다. 이날은. 요런 걸 잘해야 마리수가 됩니다. 이 패턴을 빨리 판단하고 빨리 그걸 계속 유도하고 같은 자리에. 이 맛에 떡붕어 낚시하죠. 이제는 팔이 아픕니다. 팔이 아파. 아유 무거워 씨. 그 무거워. 아유. 자, 이런 드넓은 큰 저수지 자연 노지에서 이런 낚시라니. 이 순수하고 순진한 붕어들을. 우와. 자, 붕어가 지금 계속해서 연타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 아주 좋네요. 물론 대류를 이겨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좀 이겨야 되지만 자, 그래서 이런 낚시는요, 특히 노지 낚시는, 우리나라 노지 낚시는 이렇게 고부력의 찌를 잘 선택해서 써야 되고, 또 그 찌에 맞는 어떤 찌 맞춤과 떡밥, 그리고 이렇게 수심 측정 후에 붕어의 층을 찾는 것까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이런 마리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한목이 그냥 사라지죠. 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저렇게 한목만 남겨두고 들어가는 입질 위주로 챔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은 입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저 정도 한목까지 목내림 딱 시켜서 입질을 딱딱 유도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걸 수도 있지만 이걸 맞춰줄 줄 알면 그날은 그냥 난리 나는 겁니다. 사이즈 진짜 예술. 우와, 예술입니다 진짜. 와, 어떻게 이런 붕어가 송악에서 이 봄에 이렇게 쏟아질까, 그것도 낮에. 지금 제가 낚시를 11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오후 4시까지 불과 4시간 만에 거의 30마리 정도의 붕어를 덩어리로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 전부 다 보여드리려다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좀 많이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도 자, 지금도 대류를 타고 가죠. 그러다 사라집니다. 입질. 그렇죠, 사라져 버리죠. 저런 입질에 붕어가 연타로 나오는 겁니다. 발 아파. 낚싯대도 길고 힘도 좋고 사이즈도 좋다 보니까 몇 마리 더 잡다 보면 팔이 아픕니다. 그리고 위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막 제끼고 넣으면은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안전벨트나 걸어라. 잘 맞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팔이 너무 아프니까. 아주 정확하게 먹고 나오는. 붕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기고 힘도 좋고, 이게 바로 송악지. 이야. 자, 목내는 데서 한목만 나와 있죠. 저게 사라집니다. 어이, 이거예요. 바닥에 두 바늘을 대고는 저런 입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바닥도 지저분하고 바닥에서 입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밥으로 큰 밥으로 따라 내려오게 만들어서 바닥에 닿기 직전에 딱딱 먹히게 하는 그 낚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진짜 날씨도 좋고 붕어 이젠 두 손으로 해야 돼. 힘도 발 아파서. 좋고 이젠 두 손으로 랜딩해야 된다고 하죠. 네. 아 2025년의 초대박 낚시가 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사이즈 씨. 말이냐 이게? 우와. 우와. 자, 더 많이 잡았는데 더 보여드리면 거의 1시간 이상 될 것 같아서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오늘 잡은 붕어 또 한 번 더 인사시켜드리고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습니다. 오, 우와. 무거워서 못 들어요. 네. 살림만 곧 터지겠는데요, 아무래도. 우와. 사이즈 보세요. 이야, 대박. 자, 이렇게 멋진 낚시를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호사마, 이게 바로 호사마 TV입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대박으로 인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사이즈가 너무 커. 가라. 고맙다. 많이 커라. 얘들아 많이 커라. 이으. 많이 커라. 가라.